네, 안녕하십니까. 어제부터 제가 목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좀 코맹맹이 소리가 들리거든요. 조금 그 발음이 그렇더라도 양해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먼저 책을 소개해드리고 수업을 진행하겠는데요. 그러면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표지가 끝내주죠. 확 튀잖아요. 바로 보도 셰프의 이기는 습관입니다. 책 좋아요. 이 책은요, 여기 목차를 보게 되면 딱 30개입니다. 습관은 습관인데 습관 30개. 그러니까 이제 목차가요, 첫 번째 습관 목차가 나오고요, 두 번째 습관 쭉 넘어가면서 맨 마지막에 30번째 습관. 그래서 습관 30가지를 소개하거든요. 저는 이 책을 읽고 굉장히 동기부여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여러분 공부에 도움되는 것 한두 개만 소개해드리고 수업 진행하죠. 그러면 먼저 첫 번째는요, 자, 10%를 더하라. 좋은 말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불가리아 아시죠? 불가리아. 불가리아의 역도 선수인데요, 세계 챔피언입니다. 예. 그래서 그 역도 선수에게 기자가 취재를 합니다. 예. 묻는 말이 뭐냐면요, 자, 당신은 세계 챔피언인데 훈련 중에 역기를 10번 든다면 몇 번 들 때가 가장 힘이 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몇 번 들 때 가장 힘이 들까요? 한번 나름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역도 선수의 대답은요, 언제가 가장 힘든가 하면 11번째 들 때 가장 힘이 든대요. 멋진 대답이더라고요. 예. 거기서 저는 띵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제가 알기도 그랬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의 100%를 다하는 것이 최선을 다하는 거잖아요. 최선은 그게 아니거든요. 110%. 한 번 더 듣는 거. 110%까지 하는 것이 최선을 다하는 거래요. 너무나 멋진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능한 1년 동안은요, 10%만 더 하자. 최선을 다하자. 10%만 더 하자. 시험 걱정이 없을 거예요. 아주 좋은 말이더라고요. 10%만 더 하자. 자, 다음에는요, 짧게 여러 번입니다. 짧게 여러 번. 자, 이 말은요, 비교하자면 시간보다는 횟수가 중요하다. 횟수. 시간보다 횟수가 중요하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제 동강을 듣고 개인 공부하시잖아요. 물론 스타일마다 개인적으로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어떤 사람은요, 1시간을 곱하기 2번 합니다. 곱하기 2예요. 그럼 2시간이죠. 그러니까 한 번 탁 앉아서 2시간 풀로 책상에 앉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못합니다. 엉덩이가 이렇게 무겁지는 못해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집중력이 떨어지거든요. 인간의 집중은 한계가 있으니까. 이것보다는 오히려 차라리 10분씩 곱하기 10번이 낫다. 1시간 2번이면 120분이죠. 120분. 그러면 10분에 10번이면 100분인데 20분 차례 놀고 쉬고 10분씩 짤막하게 끊어서 반복을 많이 하라는 겁니다. 반복을. 이 말을 어떻게 본다면요, 여러분들이 강의 듣고 복습할 때, 다시 말하면 복습의 횟수를 늘리는 말입니다. 복습을 한 번보다 2번, 3번이 훨씬 더 좋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복습도 가능한 횟수를 늘려가지고 자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러분들 공부에 도움은 될 거예요. 자,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제가 목이 말라서 물을 좀 자주 마시겠습니다. 예. 교재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경기 변동이죠. 교재 보시면 116페이지입니다. 자, 116페이지 보시면 경기 변동. 일단 한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116페이지 네모 1번 물가와 인플레이션. 목차 한번 볼게요. 목차 2번 보게 되면 인플레이션 아시죠? 얘는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조금 내려가니까 중간에 파란 그 네모 플러스 제목이 스태그플레이션. 그래서 단어 두 개, 인플레이션하고 스태그플레이션. 이 뜻만 아시면 돼요. 얘는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보류. 그러면 오른쪽 페이지 117페이지입니다. 3번 일반 경기 변동. 자, 한 장 넘기니까 그림이 나와요. 그림이 칠판에 옮겨져 있죠. 이렇게. 요 그림입니다. 지난주에는 요 그림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쭉 내려갈 때 기업은요, 생산도 줄어들고, 고용도 줄어들고, 주가도 떨어지고, 부동산 가격도 하락하고, 거래량도 빠지고 같이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볼 적에 부동산은요, 자, 네 가지로 본다면 후퇴시장, 불황이다, 하향시장, 다음에 회복시장, 호황이다, 상향시장, 그리고 꾸준히 안정이 되었다 해서 총 이제 5개 국면인데요. 그러면 여기서 자, 얘가 뭐죠? 호황이죠. 호황. 한마디로 상향시장입니다. 그럼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경기가 아주 너무너무 좋을 때, 호황일 때 여기서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호황일 때 주로 여기서 인플레이션. 이 발생합니다. 인플레이션은 주로 호황일 때 물가가 올라가는 만큼 화폐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따라서 인플레이션 하게 되면 주로 호황 국면에서 바로 물가 상승입니다. 그것만큼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 화폐 가치가 하락합니다. 자, 일반적인 인플레이션은 주로 호황 국면에서. 그럼 다시 인플레가 호황일 때라면 불황이죠. 불황일 때도 물가가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불황일 때 물가도 올라가더라. 얘는요, 인플레는 아니다. 다시 불황일 때. 따라서 얘가 바로 이럴 때, 불황일 때, 이럴 때 물가가 올라가더라. 얘가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스태그하게 되면 얘가 바로 경기 침체를 말해요. 경기 침체다. 불황이잖아요. 자, 다음에 플레이션. 바로 물가 상승이죠. 물가가 상승하더라. 자, 이제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구분되시겠죠. 한번 책을 보세요. 책을 보고 체크만 합니다. 아까 앞페이지 했죠. 앞페이지 보시면 116페이지입니다. 자, 116페이지. 요 뜻만 딴 거는 보지 마세요. 인플레 스태그 뜻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목차 2번에서 인플레이션 괄호 1번 보게 되면 동그라미 1번 인플레이션이란 밑줄입니다.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화폐 가치가 하락 밑줄. 설명 들었습니다. 자, 2번 디플레이션은 인플레 반대로 해서 가시고요. 바로 밑에 자, 파란 네모 스태그플레이션은 두 번째 줄 밑줄입니다. 두 번째 줄. 자, 불황인데도 물가 상승이 지속되는 현상. 불황일 때 물가가 올라간대요. 구분되시겠죠? 그래서 이 뜻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보지 마세요. 시험과 거리가 멀어요. 다시 한 장 넘어갑니다. 118페이지. 자, 그러면 이제 요 칠판의 그림을 보시면서 기본서를 보게 되면 118페이지죠. 중간에 보게 되면 괄호 2번. 경기 변동의 주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1번 단기 파동, 2번 중기 파동, 3번 건축 순환, 다음에 4번 쿠즈네츠 파동, 5번 장기 파동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칠판 보세요. 경기가 정점 찍고 한 바퀴 삥 돌아가죠. 요 기간을 가리켜서 한 주기라고 본다. 주기. 그래서 이 주기의 종류가 방금 보았듯이 4가지, 5가지 여러 가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주기. 그러면
여러분들이 막상 합격해서 실무를 하게 되면요. 우리 어떤 책을 보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실무에서는 이 한 주기를요. 주로 10년 주기로 보고 있습니다. 10년 주기. 그러면 다시 말하면 한 2, 3년 전만, 3, 4년 전만 하더라도 아파트가 전국적으로 너무너무 좋았잖아요. 그때가 이거였잖아요. 다시 한 바퀴 삥 돌리면 얼마 걸리겠다? 10년은 걸린다 말입니다. 실무적으로. 분명히 실무와 이론은 다르겠습니다. 이론적으로 봅니다. 이론적으로. 자, 책을 볼까요? 먼저 1번 단기 파동인데요. 자, 기억번 그냥 체크합니다. 기침 파동 밑줄. 기침 파동. 니은번요. 자, 3, 4년 밑줄. 자, 기침 파동은 3, 4년 주기다. 짧죠. 자, 그 이유가 뭐 때문에 디귿번 보게 되면 재고 변동 밑줄. 기업에 창고에 재고가 쌓이는 게 3, 4년 주기더라. 그래서 자, 기침 파동은요. 이 한 바퀴 짧은 주기가 얼마? 3, 4년 보고 있다. 약간 짧죠, 그죠? 기침 파동입니다. 그래서 얼마? 3년에서 4년 정도. 다음에 2번요. 중기 파동은요. 기업번 밑줄입니다. 주걸라 파동 밑줄. 그리고 바로 오른쪽에 주순환 밑줄. 가장 주된 순환입니다. 다음에 주기는요. 밑줄입니다. 8에서 10년 밑줄. 디귿번 원인은요. 자, 설비투자 밑줄. 설비투자. 자, 볼까요? 자, 중기 파동은 주로 주걸라 파동인데 주걸라 파동. 기간이 몇 년? 8년에서 10년. 자, 지금은요, 일반 경기의 종류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바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주된 일반 경기는 바로 주걸라 파동이 가장 주된 겁니다. 가장 주된 경기가 일반 경기는 주걸라 파동이다. 자, 그 이유가 뭐 때문에 하게 되면, 디귿번 보게 되면 주로 설비 투자. 어느 기계를 전부 다 바꾸는데 한 10년 주기로 바꾸더래야 합니다. 8년, 10년 걸리더라. 자, 3번은 잠시 보류. 4번요. 쿠즈네츠 파동입니다. 쿠즈네츠 파동은요. 좀 길죠. 기업번 약 20년 밑줄. 20년. 그래서 자, 쿠즈네츠 파동입니다. 약 20년. 다음에 가장 긴 거는요. 5번 보게 되면 장기 파동인데요. 밑줄입니다. 콘트라 테프 파동 밑줄 하시고 기업번 얼마 50에서 60년 가볍게 밑줄 하시고 원인은요. 기술 혁신 밑줄. 요즘요. 특히 이제 제4차 산업혁명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AI라든지 드론 여러 가지 많잖아요. 이런 산업이 전부 다 50년, 60년 주기로 바뀌더라. 그래서 자 바로 얘가 콘트라 테프 파동입니다. 기술혁신이죠. 산업혁명입니다. (50에서 60년) 자, 한눈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경기가요. 종류가 4가지다. 자, 단기, 중기, 장기를 보니까 가장 짧은 게 기침 파동, 다음에 주글라 파동, 쿠즈네츠 파동, 가장 긴 것 콘트라 테프 파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 가는 이런 내용들을 시험에 안 나오니까 암기하지 마세요. 다만 과거에 이제 공무원 시험에서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다음 중에서 자, 경기 변동의 주기가 짧은 것부터 긴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이런 순서가 나오긴 나왔거든요. 공무원 시험에서. 여러분 시험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게 문 닫히게 되면요. 아무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글자 숫자만 씌워보자. 2자, 3자, 4자 점점 길어지잖아요.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3번 건너뛰었죠. 3번. 3번이 뭐예요? 한센의 건축순환이죠. 얘가 바로 부동산 경기예요. 예. 부동산 경기는 바로 기업번 자 한센 밑줄 하시고 자 니은번 17, 8년 밑줄. 그러니까 얘는 일반 경기인데 부동산 경기는 바로 한센의 건축 경기다. 건축 순환입니다. 한센의 건축 순환은 한센의 건축 경기더라. 얼마? 약 17년에서 18년. 한번 비교합니다.
일반 경기의 주된 순환은 주걸라 파동이다. 80년. 8에서 10년. 한신의 건축 경기는 17, 8년. 몇 배나 길다? 2배나 길다. 약 2배나 길잖아요. 약 2배나 길다.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여기까지 주기의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19페이지 네모 2번 넘어가죠. 부동산 경기 변동. 1번 부동산 경기 변동의 개념은요. 동그라미 1번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기는 나왔죠. 밑줄 하세요. 건축 경기 밑줄. 자, 요거잖아요. 건축 경기. 그러면 이제 주로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주거용 건축 경기가 일반적이다. 주거용이 일반적이다. 그러면 우리 시험은 왜 단어를 밑줄했느냐? 우리 시험은 여기다가 단어를 싹 집어넣어버려. 어떻게 해요? 부동산 경기는 재건축 경기를 말한다. 틀렸지. 건축 경기요. 재건축이란 말은 없습니다. 건축 경기를 가리킨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2번 내려가죠. 부동산 경기 변동의 유형. 자, 세 가지가 있죠. 1번 순환적 변동, 2번 계절적 변동, 3번 장기적 변동, 4번 비주기적 변동. 네 가지인데요. 여러분 시험은요. 결국 2번과 4번입니다. 2번과 4번. 2번, 4번만 하시면 돼요. 어려운 말 전혀 없습니다. 자, 1번 순환적 변동 이거잖아요. 계속 순환하지 이거. 얘가 바로 순환적 변동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2번 계절적 변동. 자, 2번 제목을 밑줄 하세요. 시험이 나오니까. 계절적 변동 밑줄 하시고요. 한 장 넘겨서요. 얘만 떨려보자. 첫 줄. 예를 들면 자, 밑줄 하세요. 이사철 밑줄. 자, 또 밑줄입니다. 방학 때 대학교 근처의 원룸 밑줄. 그러니까 이사철 하게 되면 주로 봄철, 가을철에 이사를 가잖아요. 또 대학교에 방학 때 대학교의 원룸들은요. 방학 때 촌에 가다 보니까 썰렁해지겠지. 이런 것들이 바로 경기가 계절타더라. 계절적 변동입니다. 어려운 말 없습니다. 얘만 떠올리시면 돼요. 다음에 바로 4번입니다. 4번은요. 하나만 밑줄 하세요. 괄호에서 무작위적 변동 밑줄. 무작위적 변동 밑줄. 딴 단어 안 봐도 괜찮아요. 우리 시험은 무작위적 변동으로 묻더라. 그리고 제목에다가 화살표 적어줄래요. 바로 우발적 변동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빠져있네요. 결국 우발적 변동이 바로 무작위적 변동인데 제목 그대로 뜻하지 않는 사태를 말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우리가 몇 년 전 누가 예상했습니까? 코로나가 이렇게 길게 갈 줄이다. 코로나 사태가 터져버렸다. 우발적이잖아요.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져버렸습니다. 우발적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전 세계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가 우발적 변동이다. 그래서 우발적 변동은요. 첫 줄 보시면 뜻하지 않은 사태, 홍수, 지진. 자, 그러면 지금부터 단어 한 개만 밑줄 하세요. 정부의 정책 밑줄. 요것만 기억해. 왜? 요거는 시험에 나오니까. 자,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잖아요. 언제 하지? 갑자기 하니까. 우발적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정책 발표는 어떤 변동이다? 우발적 변동이다. 이것만 연결하시면 만사오케이입니다. 되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종류 보시면서 계절적 변동이 뭐지? 이사철. 우발적 변동이 뭐지?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더라. 이걸로 끝입니다. 다음에 3번 경기의 측정지표. 자, 측정지표는요. 거리 2번 보시면 자, 목차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1번부터 다음 페이지 6번까지 쭉 나오는데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은요 1번, 2번, 3번까지만 가볍게 아시면 돼요.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볍게 이해합니다. 부동산 경기를 측정하는 것은 1번 건축의 양, 2번 거래량, 3번 가격 변동. 세 가지 등을 드시는데 세 가지 등을 드는데 자, 이 중에서 1번 제목을 동그라미, 건축의 양 동그라미. 부동산 경기는요, 수많은 지표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건축의 양입니다. 그러면 상식이잖아요. 보세요. 건축량이 자꾸 늘어날수록 경기가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럼 또 2번 보게 되면요, 거래량이 늘어날수록 경기가 좋아진다는 겁니다.
적정 지표가 맞잖아요. 3번요. 부동산 가격 변동은요. 경기가 좋아질수록 가격이 또 올라가겠지. 이런 말입니다. 다 쉬운 말이에요. 다만 유의할 점은요. 3번 보시면 부동산 가격 변동은 자, 또 하면 1번 보게 되면 세 줄이 있죠. 몇 줄 나오는데요. 여기서 출제된 지문을 조금 조심하자. 자, 1번 보게 되면요. 두 번째 줄을 밑줄 하세요. 두 번째 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부동산 경기가 좋다고 말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밑줄. 요 지문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설명드릴게요. 설명 따라오세요. 부동산 경기예요. 그리고 부동산 가격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상식이잖아요. 경기가 좋아지면 당연히 가격도 올라가고요. 따라가잖아요. 경기가 나빠지면요. 가격도 내려가더라. 그래서 자, 경기가 좋은 만큼 가격도 올라진다. 요 흐름은요. 지극히 당연한 말입니다. 누구나 아는 거잖아요. 방금 밑줄 껐잖아요. 방금 밑줄 건 게 뭐냐? 요겁니다. 요걸 밑줄 껐습니다. 거꾸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고 해서 경기가 좋다는 말은 틀린 말이다.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거꾸로 가게 되면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는 이유가 물론 경기도 좋을 수가 있겠지만은요. 예와는 관계없이 예를 들면 자, 어느 지역이 투기가 극성을 부려. 투기.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건 아니잖아요. 또는 아주 극심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입니다. 이것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데 이걸 갖고 경기가 좋다는 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가게 되면 잘못된 편이다, 틀린 말입니다. 이것만 조심하세요. 그래서 밑줄 그었잖아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경기가 좋다고 하는 말은 틀린 것이다. 잘못된 말입니다. 요즘만 떠올리시고 나머지는 보지 마세요.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4번 목차입니다. 122페이지. 부동산 경기의 특징. 자, 얘는요, 지문은 쉬워요. 지문은 쉬운데, 출제는 지문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려운 말이 없기 때문에 바로 책을 보고 해결하죠. 책을 봅니다. 1번. 자,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기는 보통 17, 8년 한 세대 건축 경기를 가리키는데 일반 경기의 주 순환이 주글납파동은 8년에서 10년이므로 밑줄 하세요. 주기가 2배 정도 길다. 밑줄. 이미 설명드렸죠. 그래서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보다 주기가 2배 정도 길다. 2번요.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보다 밑줄 하세요. 진폭도 크다. 밑줄. 즉, 또 밑줄 하세요. 진폭이 크다는 것은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비해서 저점이 깊고 정점이 높다. 자, 실판 봅니다. 이걸 보시면. 조기가 나왔죠. 진폭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보다 주기가 약 2배 정도 길어요. 진폭도요. 정점이 높고 저점이 깊으니까 진폭도 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기가 더 길다. 진폭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에 3번 볼까요? 자, 첫 줄만 밑줄 하세요. 경기 회복은 느리고 후퇴는 빠르다. 회복은 느리고 후퇴는 빠르다. 자, 이것을 한 줄 내려가면요. 우경사 비대칭 단어가 나오는데 이런 단어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으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그럼 뭘 돌리자? 회복은 느리고 후퇴는 빠르다. 자, 그림으로 확인. 이런 말이에요. 자, 경기 회복은요, 천천히 좋아집니다. 그렇잖아요. 다음에 후퇴는요, 아주 급하게 빠르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회복은 천천히, 후퇴는 가파르고 빠르게 말입니다. 자, 이렇게 보게 되면요, 경사가 좌측이 가파라요, 우측이 가파라요. 우측이 가파라요. 그러니까 우경사. 우측이 가파라요, 우경사.
서로 경사가 그대로 대칭이다, 비대칭이다. 비대칭이지. 우경사 비대칭. 이런 말입니다. 이런 단어 시험에 안 나와요. 우리 문장 어떻게? 자, 회복은 천천히 느리고 후퇴는 빠르다 말입니다. 이 문장만 기억하시고요. 뭐 우경사 비대칭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지워버리세요. 잊어버리세요. 다음에 5번 내려가요. 5번. 5번 보시면 부동산 경기의 부문별 특성을 비교해보면 일단 윗줄입니다. 상업용, 공업용 경기는 일반 경기와 일치 밑줄. 다음 페이지요. 첫 줄 계속 밑줄입니다. 주거용 경기는 일반 경기와 서로 역순환 밑줄. 계속해서 네 번째 줄도 밑줄 하세요. 그러나 밑줄입니다. 전체적으로 부동산 경기는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부문 경기의 가중평균치를 띠므로 일반 경기보다 시간차로 뒤지는 후순환적 성질을 가진다. 밑줄 하시고요. 자, 밑줄 했으니까 설명드리면 다 이해가 됩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경기가 있어요. 일반 경기를 기준으로. 자, 이론적으로 여러분들 주식이 있죠. 주식은 빠릅니다. 빨라요. 주식은 빨리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 주식은 바로 전순환적이다. 다른 말로 선행하죠. 선행시장입니다. 선행한다. 얼마 정도? 약 6개월 정도. 그래서 일반기가 좋기 전에 미리 주식부터 주가가 올라갑니다. 얼마 정도? 6개월 빨리 앞서서 나타납니다. 그럼 얘가 좋아지면 이론적으로 6개월쯤 되니까 일반기가 덩달아 좋아지는구나. 다음에 이렇게. 얘는요. 부동산 전체입니다. 부동산 경기. 부동산 전체 경기는요. 일반 경기보다 1년 또는 1년 반 뒤늦게 나타납니다. 뒤늦게.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일반 경기가 호황일 때 뭘 하죠? 상가 짓고 공장 짓잖아요. 이걸 다 짓는 게 얼마 걸리지? 1년 반, 2년 걸리잖아요. 뒤늦게 완공을 하니까. 그래서 부동산 전체 경기는 일반 경기보다 1년 반, 1년쯤 뒤늦게 나타나니까 후순환적 경영입니다. 후순환적 경영입니다. 다른 말로 후행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주식시장이 뜬다. 그러면 6개월 뒤면 일반기가 좋아지겠네. 그로부터 1년 반 대가 되면 부동산도 좋아지겠네. 그냥 이론적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자, 부동산을 3번 하게 되면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3번 합니다. 어떻게?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3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보았을 때 요거 이제 중요합니다. 상업용, 공업용 경기는 일반 경기와 이꼴 일치합니다. 반면에 주거용 경기는 일반 경기와 거꾸로 역행합니다. 그죠? 이런 질문들이 방금 밑줄을 긋고요. 시험에 나온다는 말입니다. 자, 이것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보세요. 자, 보시면 이 그림 봅니다. 일반 경기가 호황입니다. 호황일 때 기업들은 뭘 하죠? 호황일 때 이때부터 찬스다. 상가 짓자, 공장 짓자, 상가 짓고 공장 짓잖아요. 그럼 보세요. 일반 경기가 좋을 때 상가 짓고 공장 짓더라. 나왔네. 일반 경기가 좋을 때 상가 짓고 공장 짓자.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뭐 일치한다.
다른 말로 동시순환적입니다. 동시순환적이다. 같이 움직입니다. 그럼 이제 주거용은 왜 거꾸로 움직이지? 요거 설명드리자면, 자, 호황일 때 기업들은요, 상가, 직고, 공장, 지체는 같이 움직이는데, 이때 회사들이 상가, 직고, 공장 지을 때 어떻게 짓죠? 자기들은 조금만 드리고 전부 다 은행에 융자 왕창 받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의 금품 자금을 상가, 직고, 공장 지을 때 이빨 땡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기업의 이 자금들 전부 다 상가, 직고, 공장 지을 때 대출 다 빠져나갑니다. 좋을 때는요. 그럼 나머지가 뭐지? 나머지가 주거용. 그러니까 주거용은 뭐지? 찬밥 신세. 정반대로 움직이거든요. 따라서 일반 경기는 상가, 공장 전부 다 대출 나갈 때 얘는 찬밥 신세가 된다. 그래서 뭐지? 거꾸로 움직인다. 그래서 결국 우리 시험을 응용하게 되면요. 이것도 묻잖아요. 주거용과 상업용, 공용은 서로 무슨 관계? 거꾸로지. 경기가 거꾸로 움직여. 얘가 좋을 때 나쁘니까 서로 거꾸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가중편 합하게 되면요. 전체 경기는 일방위보다 이렇게 뒤늦게 나타나더라. 이런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미주권을 설명을 드렸고요. 다시 교재 보시면, 교재 보시면요. 123페이지입니다. 123페이지 보시면, 자, 하단부에, 자, 색칠내면 플러스 표가 나오죠. 일반 경기와 부동산 경기의 관계. 자, 표를 보니까 한눈에 확 보이도록 설명했네요. 자, 먼저 두 번째 칸 밑줄 아세요? 동시순환 밑줄. 사례는요, 상업용, 공업용 밑줄. 그러니까 상업용, 공업용은 서로 일치한다고 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칸 후순환 밑줄. 다음에 부동산 전체 경기 밑줄. 부동산 전체 경기는 자, 뒤 늦게 나타나죠. 후순환적입니다. 네 번째 칸 역순환 밑줄. 다음에 주거용 밑줄. 주거용은 역순환적 관계. 다 설명드렸습니다. 여기까지를 보시고요.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동그라미 6번입니다. 6번. 6번은요. 첫 줄만 밑줄 하세요.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비해서 타선기간이 길어서 일반 경기보다 시간차로 뒤진다. 이 말은 뭐냐면요. 이거잖아요, 다시. 일반 경기가 호황일 때 상가 짓고 공장을 많이 짓잖아요. 근데 얘는요, 건물을 다 짓게 되면 언제쯤? 1년 반, 2년 뒤가 되면 준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과는요, 뒤늦게 나타나거든요. 이거로 시간차가 뒤진대요. 따라서 이거로 타선기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축에서 중국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차로 뒤진다는 말입니다. 7번요. 부동산 경기는 첫 줄 끝에 보시면요. 자, 불규칙적으로 변동 밑줄. 너무 쉬운 문장인데요. 우리 시험은 자꾸 규칙적으로 묻잖아요. 그래서 항상 불규칙적입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동산의 특징은 어려운 말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까지 쉽게 보시고요. 네모 3번 내려가요. 부동산 경기의 국면.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드디어 나옵니다. 1번 하향시장, 2번 회복시장, 3번 상향시장, 4번 후퇴시장, 다음 페이지. 자, 가운데 포인트 안정시장. 자, 그림 나옵니다. 그림. 요거요. 사실 얘가 더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얘도 출제 등 포인트만 아시면 어려운 게 전혀 없습니다. 한 번 들으면 다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교재를 보게 되면 자, 1번이 뭐죠? 하향시장이죠. 하향시장. 자, 1번 봅니다. 하향시장은 불황인데요. 바로 2번 특징 보시면 자, 불황이니까 1번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고 당연한 말이잖아요. 밑줄 아세요? 공가 공실 최대 밑줄. 항상 공실은요 경기와 반대로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요 단어만 조심하시고. 자, 건축 감소가 되고 금리 상승, 거래가 한산하다. 뭐 어려움 없고요.
항목 6번까지죠. 특히 시험에 늘 묻는 게요. 4번 동그라미, 5번 동그라미. 4번, 5번만 집중하세요. 얘가 집중적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4번, 5번요. 그러면 자, 4번은요. 중개업자는 매수자를 중시한다. 매수자 중시 밑줄. 5번요. 자, 감정평가에서 밑줄입니다. 과거 사례 가격은 밑줄. 새로운 거래 밑줄 하세요. 상한선 밑줄. 그래서 과거 사례 가격은 상한선이래. 자, 해서 4번, 5번이 계속 출제가 돼요. 요거 설명드렸습니다. 설명. 자, 그러면 이제 다시 그림 보게 되면요. 이 경기 변동의 흐름이 한마디로 말하면 시간의 흐름입니다. 자, 시간이 계속 흘러갑니다. 흘러가요. 계속 흘러갑니다. 흘러가는데 얘가 오늘입니다. 현재. 오늘입니다. 오늘이죠. 그러면 자, 현재에서 본다면 과거 1년 전 거래는 이때가 1년 전이겠네. 맞죠? 얘가 뭡니까? 과거 사례. 과거 사례. 따라서 1년 전 과거 사례는 현재에서 보니까 무슨 선? 상한선. 높잖아요. 따라서 과거 사례는 현재에서 상한선이다. 얘가 바로 동그라미 5번입니다. 과거 사례는 바로 상한선이 된다. 다음에 시간이 계속 흘러갑니다. 회복 시장은요. 시간이 계속 흘러가니까 얘가 현재라. 현재예요. 1년 전 과거는 언제? 이때가 1년 전이잖아요. 답이 나왔네. 1년 전 과거 사례는 현재에서 무슨 선? 한선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호황이라 호황. 호황인데 얘가 현재예요. 현재. 얘가 또 현재라면 1년 전 과거 사례는 상한선, 하한선, 하한선이다. 되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하한선이 되고 여기서는 전부 다 상한선이 되고. 자, 설명드렸고요.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있죠? 4번. 4번 보시면 중개업자는 매수자를 중시한다. 이 문장도요.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자, 그러면 설명만 따라오시면 돼요. 설명을. 자, 봅니다. 얘가 불황이죠. 하향입니다. 불황이에요. 불황. 요즘 생각하시면 요즘 얼마나 경기가 어렵습니까? 힘들어요. 자, 이럴 때 불황일 때 상식적으로 사자가 많습니까? 팔자가 많습니까? 예, 팔자가 많아요. 팔자. 요즘 봐요. 막 경매, 공매, 금매, 팔자가 막 쏟아지죠. 불황이면요, 팔자가 막 쌓여버립니다. 그러면 사자가 없어. 얘가 불황입니다. 그러니까 불황이면요, 전부 다 팔자는 많은데 정작 돈이 씨가 말랐습니다. 살 사람이 없다. 여러분 역할이 뭡니까? 중개하게 되면 얘들을 중개하는 거지. 그럼 중개활동은요, 여러분이 공인중개사라면 어느 쪽을 더 많이 확보해야 되겠다? 얘를 모아야 됩니다. 얘가 없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중시한다? 바로 매수자를 많이 확보하자. 그래서 매수자 중시합니다. 그래서 결국 불황이면요, 팔자가 많기 때문에 거래가 안 돼. 누구를 많이 확보하자? 매수자를 중시한다 해서 매수자 중시화 현상입니다. 그래서 4번 밑줄에 있잖아요. 또 중개업자는 매수자를 중시한다. 다시 호황입니다. 호황요. 자, 경기가 호황이다. 상향시이면 경기가 너무 좋아. 너무 좋으면요, 사자가 많다, 팔자가 많다. 전부 다 살려고 해요. 전부 다 살려고 한다. 얘가 호황입니다. 정작 팔아 안 팔아? 아무도 안 팔아요. 팔자가 없어요. 왜 안 팝니까? 더 오르면 팔아야지. 타성이 작용하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중개사는요, 누구를 많이 확보한, 누가 중요하다? 얘가 중요하지. 따라서 매도자를 중시합니다. 경기가 호황이면요. 호황이면 전부 다 살리고 하니까 팔자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를 중시한다? 매도자를 중시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다시 불황이면 매수자를 중시하고 호황이면요, 매도자를 중시하는데 이런 것들도 지문하면 빨리빨리 풀어야 됩니다. 빨리빨리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정리해버리죠. 혹시 여러분들 실무하다 보면 이거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도산값. 주로 이제 요즘 그 실무는 주로 단독으로 하게 되면 양타치잖아요. 매수인, 매도인. 양타치는 거고. 이제 매도인 붙이고 다른 쪽에서 매수인 붙여버리면 짝짓기가 되면서 공동연계잖아요. 근데 도산값은요, 도산값은요. 예컨대 내 밑에 고용인이 있죠. 중개보조원. 중개보조원이 그걸 다 했거든. 그럼 저는 뭐 하면 되죠? 계약서만 쓰면 돼. 확인설명서 다 쓰고 도장만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서류를 다 써주면 내 이름을 다 써주는 거잖아요. 도장만 찍어주잖아요. 얘가 도장값이거든요. 도장값도 쏠쏠합니다. 지금마다 다르겠지만은요. 주로 도장값 하게 되면 요거 받아요. 20% 받아요. 세금 떼고 20% 받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개수수료가 500만 원 치더라도 계약서만 써주고 도장만 찍어주고 예. 내가 다 써주고 얼마 받아? 20%니까 100만 원 받지. 가만히 앉아. 서류 안 써주고요. 그런데 어떤 이 중개보존들은요. 도장값이 대개 20% 치게 되면요. 준다고 해놓고 나중에 돌아서면요. 돈이 크잖아. 돈 욕심에 약속을 어겨요. 입 싹 닫아버립니다. 내가 언제 20% 준다고 했느냐. 예. 그러면서 20% 줄 걸 10%도 안 줘. 5%도 아까워서 바들바들 아둥바둥 떨더라고요. 예. 그런 분이 계시잖아요. 약속을 어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처음에 20% 준다 해놓고 안 줘. 이러면 서로 상도에 어긋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국, 주로 중개업을 하다 보거나 장사를 하더라도 상사 사람들은요, 신뢰를 지켜야 됩니다. 상도에 어긋나면요, 고수가 돼요, 하수가 돼요? 상도에 어긋났다. 고수입니까? 하수입니까? 하수지. 볼까요? 상도에 어긋나면 바로 하수가 된다. 당연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상도의를 지키자. 상도의에 어긋나면 고수가 아니고 하수가 돼요. 암기껏. 예. 그래서 상도하수. 볼까요? 상향시장은 매도자를 중시한다. 상도 나왔죠, 그죠? 따라서 상향시장은 바로 누굴 중시한다? 매도자를 중시합니다. 해서 상향시장은 팔자, 매도자를 중시하고요. 그 다음에 하향시장은 나왔죠? 하향시장은 누구? 매수자. 따라서 상도하수. 상향시장은 매도자를 중시하고 하향시장은 하수, 매수자를 중시한다. 바로 정리 끝났습니다. 앞으로 지금 불적에는 이런 질문 나왔다. 앞으로 이제 중개활동은 뭐 매도자, 매수자 나왔다 하면 한눈에 바로 보여버린다. 상도, 하수. 상향시장은 상도, 매도자를 중시하고 하향시장은 매수자를 중시한대. 상도, 하수. 끝나버립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이거 하나로 지문이 다 풀려버립니다. 앞으로 10때까지 그대로 상도, 하수 가져갑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넘어갑니다. 하향에서 상향 넘어가는 중간에 뭐라고 했지? 회복시장. 네? 회복시장. 그럼 회복시장은 말만 붙여주면 됩니다. 회복시장은 뭐가 됩니까? 매수자 중시화에서 매도자 중시로 넘어가는 시장이다. 문제가 없겠죠, 그죠? 다시 쭉 내려갑니다. 그럼 내려가면 얘가 후퇴시장이지. 후퇴시장은 여기서부터 이기니까 주로 이제 요거 매도자 중시화에서 매수자 중시로 넘어가는 시장이다. 그럼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서 요 그림 보시면서 항상 두 가지만 떠올려. 상한선인지 아니면 하한선인지 요거 하고요. 그리고 중개활동은 상도, 다음에 하수. 그러면 후퇴 시장은요, 같이 유치해서 가면 돼요. 후퇴는 요 내려가잖아. 그러면 하수. 후퇴 시장은 매도자를 중시한다, 매수자를 중시한다? 매수자. 예. 같이 붙여주면 됩니다. 예. 그래서 항상 요 흐름에서는 딱 두 가지야. 상한선인지 하한선인지 상도, 하수.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체크합니다. 지금부터요. 그러면 이제 다시 봐요. 하향시장은 이제 4번, 5번 하늘에 들을 거예요. 중개업자는 매수자,
하수, 매수자 나오지. 5번요. 과거 사례는 상한선 다 설명드렸고요. 다음에 2번요. 회복시장은 회복시장. 그리고 2번 덕칙 내려가죠. 자, 3번 동그라미. 5번 동그라미. 3번, 5번 또 올리자. 시험은 이런 것들만 집중적으로 묻습니다. 3번. 과거 사례는 새로운 거래의 기준 가격이 되거나 한선이다. 3번 한번 설명드릴게요. 3번 회복시장. 지금 회복이죠. 회복. 자, 칠판 그림 보게 되면요. 회복시장은 얘는 아직 아는 거잖아요. 자, 현재에서 본다면 과거 사례는 무슨 선? 한선 맞죠? 근데 앞에 단은 뭐지? 신뢰하시는 기준가격. 얘는 뭐냐면요. 보세요. 자, 저점 찍고 회복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계속 흘러갑니다. 흘러가요. 근데 얘가 지금 현재거든, 현재예요. 현재인데 1년 전 사례가 얘가 이제 과거 1년 전입니다. 그러면 1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가격이 같이. 그러면 이제 기준가격, 비슷한 가격입니다. 따라서 자, 이럴 때는 신뢰할 수 있는 기준가격이 되거나 아니면 주로 한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에 5번 동그라미 있죠. 5번요. 5번은요. 회복시장은 두 번째 줄 밑줄입니다. 매수자 중시화에서 매도자 중시화로 전환 밑줄. 3번 내려가죠. 상향시장은 괄호 2번 덕칙 내려갔어요. 자, 4번 동그라미. 5번 동그라미. 4번, 5번 집중하자. 집중 주체됩니다. 4번요. 자, 중개업자는 밑줄입니다. 매도자 중시 밑줄. 상도. 매도자, 상도. 매도자를 중시합니다. 5번요. 과거 사례가 기간 무슨 선? 한선 밑줄. 한선. 4번요. 후퇴 시장은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4번 동그라미. 6번 동그라미. 4번, 6번 집중합니다. 4번 보시면요. 과거 사례는요. 새로운 기준가격이 되거나 상한선 밑줄, 상한선. 다음에 6번요. 6번 보시면 두 번째 줄. 매도자 주도에서 매수자 주도로 전환 밑줄. 이렇게 바뀌는 시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포인트 보시면 안정시장. 자, 칠판 봅니다. 안정시장은 그림 볼까요? 뭐죠? 요거잖아. 안정시장. 그러니까 안정시장은요. 자, 순서 한 번 더 확인해 볼까요? 후퇴 다음에 뭐? 하향, 다음에 회복, 다음에 상향, 다음에 후퇴. 안정은요, 순서와 관계가 없습니다. 순서는 이게 순서잖아요. 이거. 뭔지 아시겠죠? 순서, 안정시장은 경기 변동에 순서와 관계가 없습니다. 항상 넘어가면서 상향되면 또 후퇴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험 지문은요, 경기 변동은 이렇게 묻다가 상향 다음에 안정시장 순서가 들어가면 틀린 말이에요. 뭔지 아시겠죠? 다음에. 자, 안정시장은 모든 국민이 존재한다 하면 O가 될까요? X가 될까요? 맞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후퇴도 안정이 있지. 불황에도 안정이 있고요. 모든 국민이 다 걸치고 있어요. 모든 국민. 다시, 안정시장은 모든 부동산이 해당한다. 이러면 틀린 말입니다. 예. 모든 국민은 전부 다 걸치고 있잖아. 이건 맞는데요. 모든 부동산이면 얘는 틀린 말입니다. 그 틀린 말이 뭐지? 이제 박스 보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박스 보면서. 자, 안정시장은 일반 시장은 달리 밑줄 하세요. 부동산 시장에서만 나타나는 부동산 고유의 시장 밑줄. 그러니까 오로지 부동산 특유의 시장입니다. 자, 1번, 2번, 3번, 4번이 있죠. 그러면 1번 보게 되면 밑줄입니다. 불황에 강한 부동산 밑줄. 불황에 강한 부동산. 126페이지입니다. 불황에 강한 부동산. 칠판 보세요. 이제 답이 나왔네요. 안정시장은 모든 부동산이 아니고 어떤 부동산? 불황에 강한 부동산. 예를 들면 두 번째 줄. 예를 들면 자, 위치가 좋고 규모가 작은 주택이나 도심지 점포 이런 것들은 경기 안 타잖아. 경기 안 타요. 그러니까 다시 칠판 보게 되면요. 자, 위치가 좋고 규모가 작은
주택이나 도시지 점포는 경기 안 탄다. 고전하게 안정이 됐습니다. 아니면 조금씩 올라가든지. 다시 말하면요. 자, 안정시장은요. 굉장히 불황이잖아요. 불황이면 다른 부동산은 대부분 다 어디까지 가격이 내려갑니까? 바닥까지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안정시장에 속하는 부동산은요. 약간만 내려가요. 약간만 내려가니까 타격이 적습니다. 오를 때도 천정까지 안 올라가고요. 약간만 올라가거든요. 약간만 내려가니까 뭐지? 불황에 강하다. 불황에 강한 형입니다. 따라서 경기를 타지 않습니다. 불황에 강한 부동산이 되기 때문에 모든 부동산 틀린 말이고요. 불황에 강한 부동산입니다. 1번처럼 불황이 강하기 때문에 2번처럼 오히려 호황에는 약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3번도 밑줄입니다. 과거 사례 가격은 자, 기준가격 밑줄. 과거 사례 가격 기준가격이다. 실방 보시면 당연 말이죠. 자, 얘가 바로 안정시장인데 시간이 계속 흘러가면서 얘가 현재. 1년 전 과거는 언제 가격이지?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사례는 지금 비싸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어떤 가격? 기준가격입니다. 기준가격까지 보시면 돼요. 내부 사버린다. 거미집 이론. 자, 거미집 모형은요. 참고로 한 장만 딱 넘기니까 그래프가 복잡합니다. 계산 문제도 나오고요. 그래서 자, 경기 변동은 여러분들이 1월, 2월 과정은요. 거미집 이론 앞에 부분을 다 설명을 다 드렸고 거미집 모델은요. 3월달 수업 들어가면요. 지금 이 과정은 쉬운 거기 때문에 매 과정마다 반복하기에는 진도를 못 나가거든요. 여기까지 다 따로 오셨죠. 상도, 하수, 하한선, 상한선 다 따로 오셨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1월달, 2월달 설명을 드리고 다음 과정 3월달에는요. 오늘 설명은 따로 반복 안 합니다. 5월달 다음을 넘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3월 되면요. 지금 설명을 다 빠뜨리고 바로 거미집을 꼼꼼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진도가 딱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거미집은 3월달에 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경기 변동을 마치겠고, 여러분들, 교재 첫 페이지에 기출문제를 좀 끼워 오라고 했죠. 기출문제. 확인해 봅니다. 기출문제. 자, 기출표를 보시면요. 기출표를 보시면. 경기 변동 찾았습니까? 경기 변동. 자, 첫 번째 까만색은 경기 변동은 종합 문제가 엄청 낮죠. 종합 문제는요. 지금 특징, 국면, 거미집 다 포함해가지고요. 모든 종합 문제가 16, 20, 21, 22, 25, 29, 31, 33 무려 8번 나왔고요. 다음에 두 번째 줄 경기 변동의 특징은 우리 공부했죠. 주기가 길다, 진폭이 크다 이런 식으로 앞에서 공부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몇 번 나왔다? 6번 나왔고요. 세 번째 줄 경기 변동의 유형이 바로 이겁니다. 요거 4가지 유형. 안정 포함해서요. 이런 것들이 몇 번 나왔지? 많이 나왔네요. 유형이 무려 8번. 네 번째 줄 거미집 모형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해서 11번. 그럼 결국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표를 보게 되면 결국 경기 변동은 뭐지? 특징을 묻거나 특징, 주기가 길고 진폭도 크다 이런 거라든지 특징을 묻거나 아니면 국면하기 빤하지. 상한선이다, 하한선이다. 상도, 하수 이런 것들. 그리고 거미집 모형하고요. 요거 전부 다입니다. 여기서만 출제되거든요. 아니면 종합 문제. 그래서 얘만 하시면 충분히 득점이 됩니다. 자, 이어서 조금 쉬었다가요. 다음 시간은 교재 136페이지에 부동산 시장으로 넘어갑니다. 시장 보겠습니다.